그리고 쿠팡 이슈에 대해서 한참 전부터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방해로 지금 청문위원으로는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한창민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민입니다. 그 점을 일단 짚어야 돼요. 네네. 왜 의원님이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네, 원래 이번에 연석청문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과방위보다는 정무위입니다. 정무위야.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그렇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기다가 개인정보위원회 등등 해서 사실은 쿠팡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거기에 대한 사전 사후 대책, 지금의 이제 처벌 조항까지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위원장이 정무위원회 위원장, 특히나 그 유명한 그 윤한홍 위원장. 윤한홍이 위원장을 해도 돼요? 당연히 안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아. 정무위원장을 오랫동안 처음부터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과방위에서 주도하고 최민희 위원장이 하는 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 네. 정무위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정무위 위원들이 쿠팡 청문회에 참여를 원래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려면은 이제 사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 두 분은 사보임으로 갔고 저는 청무위원으로 처음에 됐다가 이제 사보임을 통해서 가는 방향을 갖지 못해서 준비했다가 청문위원으로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그런 식입니다. 이전에 이 쿠팡 문제 이전에도 이제 개인정보위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서 이 개선이 필요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단체 소송도 마지막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네.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아니 한국 정당이 맞냐 이거야 나는. 아니 쿠팡 문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도 지지율이 1% 이상 나온다는 게 난 신기해요. 와, 난 진짜 아니 이게 한국 정당이 맞아? 이거를 보이콧한다고? 청문회 아예 안 들어와. 예, 정무위원회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6개 연석 청문회라고 하지만 정무위원회는 정무위원으로서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방위원으로 사보임하고 들어간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네, 하지만 쿠팡 청문회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상황을 잠깐 몇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청문회 열리기 직전 김범석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고 네. 그리고 대표도 갑자기 한국말 못하는 미국 사람으로 갈아 끼웠죠. 네. 로저스. 네. 이번에도 역시 김범석이 나오지 않고 김범석 동생도 나오지 않고 로저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로저스가 아주 태도가 오만합니다. 정말 오만한 로저스의 모습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동시 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I will use my interpreter. I was allowed to bring my interpreter. and I 저는 will 제 use my 통역사의 interpreter. 대동을 She is very 허락을 well 받았고 qualified. She interpreted 제 in the 통역사는 UN,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before in the United Nations, before joining 유엔에서도 Coupang. 그리고 She's incredibly 쿠팡에서 well 통역하기 전에 qualified, and I will 유엔에서도 use 그 my 통역을 interpreter. 하셨고 Thank you.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분 통역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 통역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통역기 착용하세요. I'm receiv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네, through my 동시 interpreter, 통역을 who I 저의 was allowed 통역사를 to bring, 통해서 듣고 even though I was not 있습니다. allowed to 제가 bring an 허용을 attorney.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동석을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들어야 될 의무는 로저스 씨는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동시 통역기를 차십시오.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지금 한국인 변호인이 대동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This is highly irregular, and I voice my objection to it. We've done 네, so on the record. I 이것은 will do so 정상적이지 throughout today.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기 시작되죠. 저 미국에선 저런 짓 못하잖아.
아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진짜. 그러니까 지난 12월 17일 날 과방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별도로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보였던 문제적 행태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어제 우리 연석 청문회 할 때는 네. 저걸 이제 바로 잡고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렇게 이제 통역을 하면은 원래 이런 국제 어떤 무대나 공식 무대에서 통역의 원칙은 있는 그대로 통역입니다. 그렇죠. 통역자 마음대로 윤색하거나 분위기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네.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통역하는 게 시간을 또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청문회에서 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데 네. 그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동식 통역을 우리가 따로 별도로 연석 청문회 준비하면서 국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아예. 그래서 부스도 따로 만들었고. 근데 그걸 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저렇게 고집하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오. 자기네들 편의대로 통역을 이제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 아, 시간 시간 지연. 끄려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답답해요.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버퍼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5초, 그렇죠. 길면 막 한 7, 8초. 네. 버퍼링이 있으면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알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맞아요.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증언을 못 듣고 넘어가고 그러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일단은 통역기를 찬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차고 통역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안 키지 않았을까. 아. 신용만 하고. 아. 실제 보면 그 전에 12월 17일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아예 안 했는데 네. 동시통역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차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쪽 통역사한테 기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양쪽에서 이것조차도 기만적인 거예요. 저놈들 진짜 이 한국을 너무 무시해. 제가 한편으로 우리 한창민 의원님 지금 못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울 텐데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것도 아.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의정 활동한 것 중에서 국회에서 분노 게이지가 가장 많이 오고 가장 있어요. 높아요. 저는 저만이 아니라 이거를 밖에서 보시는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새해 인사를 갔는데 분노 유발자 쿠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이용호 의원님도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라고 참고 하면서도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쿠팡의 셀프 조사 아니겠습니까? 아, 네. 쿠팡의 셀프 조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심지어 공시했잖아요. 네. 예, 공시한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3,300만 개 계정의 적분이 있었지만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 회수된 기기를 분석한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 네, 이거 아무 잘못 없다고 지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공시를 올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는 아주 단칼에 잘랐거든요. 요거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단칼에 잘랐어. 확실하게. 그랬더니 쿠팡 얘네들이 이제 새롭게 갖고 온 논리가 정부가 시켜서 한 거다라는 논리를 갖고 왔단 말이야. 어제 그 전부터도 전부터도. 네, 논란 셀프 조사 논란이 일으니까 그 논리를 갖고 왔어요.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청문회에서 있었는데 뭐만 물어보면 다 그냥 로저스는 한국 정부가 시켰어. 이걸로 맞는 키로 갑니다. 정말 나쁜 로저스 함께 보겠습니다. 쿠팡 내부에서 이 유출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죠. 이 범죄 혐의자에게 접촉하고 그 사람의 진술을 받고 그리고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The government agency gave us the instruction.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저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회사 내에서 누가 지시했냐고요? Why don't you want the Korean people to know about this 한국 information? 국민이 왜 이 정보를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왜 이 정보를 한국 국민으로부터 감추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협조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 이 정보를 한국 국민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회사 내부에서 누가 지시했냐 말이에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Nobody made the instruction inside the company. The government 회사 agency 내에서 누구도 instructed us, 지시하지 and we did 않았습니다. what the 정부 government 기구가 agency told 지시했고 us to do. 저희는 정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와, 진짜 저 어떡하냐 저 태도. 그래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거야. 근데 국정원이 너무너무 열받아 가지고 이거 고발해달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쿠팡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위증죄로 로저스 대표를 고발을 해달라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죠. 네, 오늘 청문회 마치면서 이 위증 고발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의결을 할 거고요. 네. 당연히 이 내용 포함될 거고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어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하는 와중에 국정원에 요청이 왔습니다. 청문회 와중에 와가지고 가방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조사라든지 이런 그 과정에서 뭐 피의자를 만난다라거나 또는 어떻게 조사 뭐 포렌식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원이든 정부기관에 지시한 바 없다, 명령한 바 없다가 명확한데 네. 반복적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저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와. 누적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유증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유출이라는 게 어디로 옮겨지거나 밖으로 대외적으로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열려지는 그 상황을 법령과 규정에 따른 유출로 정의가 됩니다. 네. 이걸 알고 있어요, 쿠팡도. 네. 근데 유출은 3천 건이다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이걸 네. 계속 세 번째는 이걸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발표합니다. 아무 네. 상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어제 하이라이트는 왜 이런 내용을 정부는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느냐? 네. 자신들 면피해야 되는데 왜 정부는 안 알리고 있어? 네. 이거를 우리한테 막 되레 화를 내요. 와, 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쿠팡이 얘기하는 내용이 사리에 맞지 않고 사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릴 수가 없고 네. 포렌식이든 뭐든 그네들의 말을 믿고 이게 조사 결과다 해서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건데 네. 이걸 왜 발표 안 하고 꽁꽁 숨기고 있냐는 취지로 로저스가 국회의원들한테 막 호통을 쳐요. 와.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안 생기냐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한 대로 별 문제 없다는데 왜 한국 정부 너네는 이거를 숨기려고 하느냐. 맞아요. 이런 취지로 그냥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는 어이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저 덕분에 자기들은 주가 올랐잖아. 네, 맞아요. 저 덕분에. 이 네. 부분에서는 이건 좀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분노 유발이 아니라 사후에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시냐 협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정원에서는 당연히 이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협조 요청 정도는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관계 당국의 지시, 명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관련해 가지고 유출의 범위 이런 것을 축소시키려고 프레임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다음에 거기 손해배상의 범위나 그다음에 책임의 소재를 굉장히 축소하려고 국민들한테 욕 먹어도 자기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게 더 큰 목적이어서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인데요. 정보 유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2020년 쿠팡 노동자 장덕준 씨가 과로와 경무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급격하게 체중이 줄었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었죠. 이 일로 이제 김범석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김범석은 쿠팡 작업장 영상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덕준 씨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죠. 네. 그리고 김범석과 정보보호 책임자가 나눈 문자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얼마 전에 저희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때 범킴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고 장덕준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 성과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근데 진짜 이건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악마야.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청문회에 대표로 나오고 있는 로저스 있죠. 네. 이자도 어디서 그냥 허수아비 하나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이때 과실을 덮는 역할을 한 사람이야. 아,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청문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참 이 부분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예, 함께 보겠습니다.
장덕준님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Yes, I have said I am. 이런 이메일 보낸 적 있죠? 2020년 10월 23일 날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이 쿠팡 장덕준님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자 쿠팡 법무실에서 로저스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긴급 메일을 보내고 자료를 제출해도 될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로저스 대표가 답장한 이메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업무가 얼마나 수월한지에 대한 주요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겠는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라. 이 점이 엑셀에서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의도예요? This document, my understanding, has been provided by a former employee who was terminated for 이 workplace harassment. 문서 저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개자식들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죽은 미련한 노동자로 둔갑시켜도 아들을 굶겨 죽인 비정한 부모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참혹한 주장도 언론에 공개해서 쿠팡의 이미지에 타격이 많이 갔다는 것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어머니거든요. 결국 참다 못해서 네. 한마디를 하신 건데, 지금도 보십시오. 저 로저스라는 놈 본질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제보자 비난하는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악질적이에요, 이놈들. 굉장히 악질적이고요. 이번 청문회에 왜 임시 대표를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동문서답, 그렇죠. 아나무인, 오만방자, 적반하장 네. 이 네 가지로 이제 요약되는데 지금 사실 저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추가적인 제보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 제시하면서 그 추궁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증거는 명확하게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증의 내용에 포함해서 고발을 할 거고 네. 이 직전 대표였던 박대준 대표도 네. 모른다라고 또 어제 오늘 계속 일관하고 있어서 그 해당 위증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고발을 할 텐데요. 모를 수가 없는 게 이 관련 내용들을 저 장덕준님 그 관련 민사 소송을 장덕준님이 20년 10월 12일 날 돌아가십니다. 만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는 이 상황에서도 저러고 있어요, 쿠팡은. 근데 이 소송을 23년 4년 이게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 소송 과정에서 다 제출된 자료들이에요. 네. 모를 수가 없죠. 네네네. 그리고 그 로저스는 장덕준님 사망 당시에 최고 관리 책임자 그리고 실제 이 업무와 관련된 메일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등장해요. 그렇더라고. 네. 네. 박대준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를 수가 없어요. 네. 담당자들이고 이미 실제로 자료에도 등장하고 네. 이러는데 이거를 모른다 또는 이게 사실관계가 진위가 왜곡됐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명백한 위증이라고 저희는 보이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구한 거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랑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법 일반 형법상의 이런 부분들과 수사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입건을 했거든요. 압수수색을 빨리 해라. 이메일과 김범석을 포함한 임원들 간의 메신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압수수색 대상이다. 네. 만약에 삭제를 했으면 삭제한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나라 기술로 그런 거 다 밝혀낼 수 있으니까 빨리 강제 수사부터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 택배 노동자 오승용 씨는 쉬지도 못하고 쿠팡 택배 일을 하다가 11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오승용 씨의 사망으로 한 집안 자체가 그냥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하지만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심지어 쿠팡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망한 오승용 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오승용 씨의 누나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절규를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진짜 좀 고통스럽던데. 네. 그 장면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불과 11월 10날 저희 동생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5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상주를 하고 발인 날이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이미 뭔가 마음이 지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팀장님에게 간곡하게 하루만 더 쉬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서 딱 토요일 그 하루만 쉬었고 일요일 날 일터로 나가서 그 다음날 새벽 월요일이죠. 그날 새벽 3시 10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쿠팡 업체 직원 한 명조차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죄를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대답하세요. I am so sorry for your loss. My understanding 정말로 is that discussions are 죄송합니다. going on this very 현재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은 회사도 부모가 죽으면 기본 2, 3일 휴식을 줍니다. 근데 저희 동생은 부탁을 해서 겨우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이라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그나마 청문회가 있으니까 처음 사과를 받은 거야. 그나마도. 그러니까 쏘리라는 한마디를 그나마도 받은 거야. 놀라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사과를 하네 하면서 놀라더라고. 참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어제 그 장덕준님 어머님 박미숙님과 그 오혜리님 그 고인의 이제 누나인데 두 분 저렇게 나와서 발언할 때 이제 청문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많이 울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근데 이제 음주운전 이슈 제기한 부분은 경찰청에서는 그런 사실 확인 안 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정리했어요. 그런가요?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네. 쿠팡에서 음주운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한 건 팩트예요? 음주운전 제기가 이미 기사에서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다. 네. 와. 그래서 저 이제 가족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죽은 것도 억울하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자기 과실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걸로 지금 색칠해버린 거잖아요. 그 어떤 놈이 그걸 한 거예요? 그 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대리점 좀 확인해봐야 측에서, 대리점 측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종 책임이 대리점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다 보니 그쪽에서 이게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거냐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아마 음주운전에 뭐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음주운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이제 많이 네네. 났고 이제 일정 기간 이후에 경찰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어제 이제 저희가 추궁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 답변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부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족이 원하는 답을 끝까지 안 하더라고. 끝까지 안 했어요. 이게 굉장히 길었어요. 계속 요구합니다. 이 근데 자리에서. 논의 중입니다. 또 요구해.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답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하는 게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에서 기사들을 고용을 하고 대리점에서 1차 방어선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본사에서는 나는 매장에서 그 대리점에서 그렇게 들었다. 그랬어? 나 몰랐네. 이런 식으로 방어망을 쳐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계속해서 진짜 사장 나오라 이 법을 추진하자는 거예요. 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네. 자 제가 그리고 요거 조금만 정리하면 네네. 장덕준님, 이 오승용님 이 건을 이제 저는 이제 장덕준님에 집중해서 어제 오늘까지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네네. 한 분의 사건에 일단 포커싱을 맞춰서 깊이 있게 좀 들여보다 본 이유가 이게 쿠팡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의 시발점입니다. 네네. 이때 이제 첫 자기네들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건이거든요. 다른 택배 노동자들은 자기네들 직접 고용 아니라고 주장해요, 심지어. 특수 고용이다. 뭐 개인 사업자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끊어내기 이제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 산재가 인정됐죠. 네. 인정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아니 다이어트 하다가 그렇게 살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등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다 몰고 갑니다. 근데 이후에도요 산재 사망 사건이 쿠팡 그룹 내에서 벌어지면
그건 개인의 지병이다. 음주운전 사고다. 이런 식의 개인의 과실로 다 돌리는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 하나의 모델로 삼은 거네. 예. 이게 출발해서 이후에 계속 그러고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어떻게 번지냐면 쿠팡 모회사랑 쿠팡 풀프런 서비스, 쿠팡 로지스틱스, 이제 물류 배송 이 업체 3개 회사 합치면 1만 6천 건 정도의 산재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게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5년간.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건들과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건이 불일치해요. 그래요? 얼마나 불일치하냐면 한 4천 건 정도가 불일치하는데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산재를 신청했는데도 산업재해 조사표는 제출하지 않는 노동부에 우리가 산재가 발생하면 조사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법상. 네. 근데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의 개인들이 나 산재니까 보상해 주세요 신청을 하는 거는 이만큼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한 4천 건 정도가 노동부에 신고가 안 돼요. 신고 의무는 회사에 있죠 당연히. 산재 은폐의 조직적 정황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연결해서 꿰서 이제 좀 추궁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된 건도 있고 오늘 노동부 장관 답변은 이미 인지해서 입건했다. 그래요? 신속 엄중 수사하겠다.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거기에 강제 수사를 좀 강조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화가 나는 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쿠팡 사태가 터지니까 우죽순 이 문제 저 문제 나오는데 네. 이것을 계속 노동자들이나 네. 여러 가지 단체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쿠팡 문제를. 네.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건 그 부분입니다. 이제사 압수수색을 하네 뭐 하네 하는 것이 완전 뒷북이에요. 이 부분이 벌써 2020년도의 사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거거든. 이번에 진짜로 단순하게 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싸그리 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뭐 새로운 죄가 이번에 밝혀진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법도 존재했는데 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잘못된 대응 방식이 쿠팡에서는 뭔가 그냥 본인들의 매뉴얼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도. 그동안에 다 먹혀왔으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쿠팡이 얼마나 교활하냐. 진짜 너무너무 교활합니다. 쿠팡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에는 쿠팡 광고를 집행하지 않을 것처럼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교활합니다. 관련 내용을 청문회에서 또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쿠팡 책임자가 정말 교활해. 결정된 건 아니래.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 열어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네 우리 앞으로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비판 보도하지 마 이거야. 언론사를 상대로.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언론사 사주면 엄청나게 큰 압박이 되죠. 그렇죠. 광고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외에는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 협찬을 중단하겠다 이런 게 언론사들한테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언론 담당하는 이영목 부사장님이 언론 담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론사에다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이번 달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긴 했군요. 안 했습니다 이번 달에. 아니,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못한다라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내년에는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일단 이번 그러니까 열어두는 거야. 뭐 예산상의 문제라는 변명하면서 그렇습니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쓱 흘려. 다 뿌려. 그 다음에 안 해라고 결론 짓지는 않아. 진짜 교활해 이 자식들. 오늘 그 청문회장에서 점심 정회 직전에 박형광 기자시잖아요. 네. 뉴스토마토 출신. 네. 지금 뉴스공장에 있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참고인으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과방위원장님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당시에 2020년 그 이후에 이제 초반에 뉴스토마토에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이제 쿠팡을 좀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들을 많이 냈어요. 특히 이제 노동 문제 이슈와 관련해서 네. 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이제 퇴사를 한 이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회사를 옮긴 이후에 찾아오더래요. 이거 민사소송 취하자고. 민사소송은 이제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취하가 되니까. 아, 네네. 취하자고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취하 안 하겠다. 오히려 박형광 기자는 확인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네네.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뉴스토마토에는 그거를 광고를 이제 다시 주기 시작했다라는 걸 자기가 확인했고. 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치가 됐다는 게 오늘 박형광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돌아버리겠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입틀막 소송의 대가입니다. 쿠팡이. 와. 시민사회, 노동조합 또는 이런 언론인, 심지어 언론인은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는 기자를 직접 타겟팅합니다. 와. 거액 소송을. 와. 법적 대응도 하고. 와. 이 부분을 수년간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이 정도 오는데 여전하고요. 기본적인 기조는. 와. 극악한 행태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방위적입니다. 와, 나 진짜. 매불쇼도 좀 매불쇼는 쿠팡 광고가 없습니다. 네. 광고가 아니라 네. 혹시 뭐 이렇게 어택이 들어오는 일은 아직은. 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쿠팡이 미국에서만 해도 뭐 4년간 로비 자금 150억 썼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정말 이 각계 로비스트를 쫙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이미 문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네. 여기 뭐 민동기 기자님도 네.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는 광고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광고의 압박, 그다음에 아까 소송의 압박. 압박, 네. 이 두 가지는 입틀막에서 기본값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얼마나 잘 악용하느냐가 네. 그 이쪽의 업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 그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네. 광고로부터 압박이 들어온다. 광고 뺀다. 압박 오지. 언론사. 그렇잖아요. 아니 사원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광고 언론사들의 광고 지분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삼성, 현대, LG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차지했었는데 요즘 언론사들의 대형 광고주들은 유통사들, 네, 쿠팡이라든가 이런 유통사들이 굉장히 더 포지션이 높죠. 네. 소송으로 또 대응을 한다. 그 소송으로 또 압박 들어오면은 내가 비판 그럼요. 두 개 할 거 하나만 하게 되지. 네. 어쩔 도리가 없어요. 거기에 엄청 특화돼 있죠. 쿠팡이 특히 오늘 쿠팡 임원진들 증인 출석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김현장 출신이고요. 로저스도 하버드 로스쿨. 예. 그리고 미국 쿠팡의 법무 총괄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미준이도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맞았죠. 네. 검찰까지. 뭐가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미준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상설특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보니까 또 당시에 그 노동부 자체적으로도 수사하고 하는 거를 또 막 막고 막 그랬더라고. 예,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쿠팡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도 막으려고 하고 고용노동부도 막으려고 하고 온 사방이 다 막으려고 했어. 네. 와. 지금 문제되는 사건의 그 쿠팡 변호인이 또 김현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상설특검 영장에 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도 포커싱이 하나고 당시에 그 사건을 노동부 부천지청이 담당했는데 네. 그 문제의 발단인 취업규칙은 서울 동부지청에서 이제 승인을 해준 거예요. 변경 취업규칙을. 무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죠. 근거가 되는. 근데 그 부분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을 부실하게 한 거에 대한 수사를 부천지청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그게 이제 뭐 약간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더라고. 그 녹취가 있거든요. 잠깐 한번 좀 들어. 네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이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이야. 근데 이 근로감독관은 압수수색 해가지고 제대로 좀 파야 된다라는 입장이야. 그렇죠. 근데 이 지청장은
그렇게 하면 야 씨, 난리나. 뭣도 모르면서 까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야 그냥 압수수색 말고 이미 제출 받아 뭐 이런 식이야. 네. 녹취 잠깐 듣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자료 확보해서 자료를 토대로 일단 먼저 검토해봐. 동부시장 무조건 불렀다 특정요구를 했다 난리나. 왜 너희만 켜서 그따구로 해서 지금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 이 얘기야.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임의제출 받으면 되지. 임의제출도 이 사건 경우 일체를 담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저 근로감독관은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맞아. 얘기를 했는데 네. 지청장이 그냥 뭉개버린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쿠팡입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쿠팡 이슈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또 이제 청문회 가셔야 되니까 끝으로 하실 말씀 짧게 한 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쿠팡 관련해서는 저는 쿠팡 특집을 당사자분들을 좀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얘기 나누면서 뭐 노동자 그러니까 유족분들이든 유족분들, 네. 또는 실제 이 뭐 블랙리스트 고발했던 내부 고발자든 또는 입틀막 소송의 당사자들, 뭐 시민사회든 언론 종사자들이든 요런 분들이 직접 그 사연을 얘기하는 것도 훨씬 더 좀 실감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쿠팡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늘 2시에 제출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정을 잡아서 추가적인 그 국정조사 특위든 상임위 차원이든 국정조사는 좀 진행될 예정이고 말씀드린 고발, 불출석 고발, 위증 고발 등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여타의 이런 그 은폐, 산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좀 챙기고 여러 부처들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조치를 범부처적으로 하겠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번 쿠팡 청문회 끝나고 이제 분노에서 머물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다른 나라보다 유일하게 쿠팡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전 규제, 사후 규제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규제, 사후 규제가 형편없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쿠팡 등 기업이 어려움을 처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서 모든 책임을 덜어주는 역할들을 지금까지 관계 당국에서 해왔던 겁니다.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나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이거 통상 압박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문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집단소송, 단체소송 이거 형수법에서도 가능합니다. 쿠팡 문제 소급입법으로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제 개인정보위나 이런 데서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에 대해서 한다면은 그건 소급입법 문제가 걸릴 수가 있지만 그 절차법으로서 그 형사소송법의 집단소송제를 두면은 그건 사전에 있던 이 사태 쿠팡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쿠팡이 이런 짓을 절대 못하고 정말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그다음에 노동자까지 피해를 입는 것 이거 이번에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분노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건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쿠팡에서는 다 로비해도 한창민 의원한테는 로비를 안 한단 말이야. 연락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저한테도 안 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